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국방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정말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멀리서 포격전을 주고받고 또 공중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근접 전투, 육군끼리의 근접 전투가 벌어졌고, 이에 격분해서 지금 해군끼리도 함대를 서로 직결시켜서 거의 코앞에 딱 마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해공, 완전히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파키스탄 총리는 뭔가 좀 더 사태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 이슈를 타개하기 위해서인지 뭐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파키스탄 총리, 여기에 비해서 인도는 뭔가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양새. 공격은 인도가 먼저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은 칭다오에 배치하는 푸젠 항모, 그러니까 중국의 세 번째 항모죠. 푸젠 항모용 제10 항공여단의 J-15T 전투기와 KJ-600 조기 경보기가 다창 기지에 배치했고 부대 훈련 개시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칭다오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여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죠. 이 비행기가 앞에 있는 게 KJ-600 중국판 E-2D 조기 경보기라고 하는 항모 탑재용 조기 경보기 KJ-600이고, 그 뒤에 있는 이 전투기들이 바로 J-15T입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3, 이 항모 탑재용 전투기인 수호이-33을 중국이 뺏겨서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A사 레이더 장착하고 완전히 4.5세대로 만든 그 J-15T인데, 이게 지금 칭다오 인근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푸젠 항모가 몇 번에 걸친 시험 운항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점을 지금 적용해서 상하이 창신다오 조선소에서 지금 마지막 개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면 올 하반기에 취역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모항이 칭다오가 될 것이다. 근데 칭다오 지금 랴오닝 항 있는데 항모 한 척 있죠. 그런데 한 척 더 와서 칭다오에 항모가 두 척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론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을 만나서 이란 그리고 하마스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은 비밀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란을 지금 이스라엘은 좀 때리기를 원하고 있죠. 쟤들은 말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그리고 하마스도 기왕 이렇게 밀어붙인 거 끝까지 그냥 다 밀어붙이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문제 관련해서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부 내용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스라엘 하요미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동의 또는 협조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협정 비준을 위한 상원 동의를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월 15일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죠. 이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협정 비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했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냐? 이제 핵무기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허용하는데 핵무기는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핵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자, 원자로는 경수로를 해. 경수로는 저농축 우라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처럼 우라늄 농축은 못해. 그러니까 미국산 우라늄을 사라. 농축 우라늄을 사라. 그걸 집어넣고 이제 인풋, 아웃풋 정확하게 IAEA가 검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경수로를 하라. 그리고 그 경수로 원자로는 아마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걸 사라. 이런 거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냐?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주려 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를 완벽하게 정상화를 시켜주든지, 거의 동맹에 준하게끔 시켜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란 문제, 이란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한다면 나중에 우리 IAEA 안 받아 하고는 핵 개발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란 때리자. 이런 거 협정 안 해주면 상원에서 통과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상원 의원들 중에서 유대인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받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하염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 로비력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구축함을 감시, 추적하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고 이어서 드론 1000대가 있는 지하기지를 공개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때리자 말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란도 니들도 때리면 성치 않는다 라는 걸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실루엣을 봐서 미국의 알레이브급 구축함입니다. 시커멓게 나왔으니까 한 번은 모르겠고 자, 이렇게 뭔가 타겟팅을 했죠. 타겟팅을 했다는 말은 이 드론이 만약에 자폭 드론이라면 그대로 들어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드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좌표를 불러줘서 여기에 대함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격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자폭 드론, 장거리 자폭 드론들을 대규모로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1000대 있다, 1000대. 그러니까 우리 이란 때리러 들어오면 미국 항모도 그 항모 전단도 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성할 수 없다. 라는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리지 마라. 이제 그 말입니다. 자,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속적으로 이란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니들 그러다가 진실된 약속 1, 2 이게 뭐냐면 진실된 약속 작전이 작년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대규모로 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 섞어서 공격했던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진실된 약속 작전인데 그 작전들을 잊을 만큼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날 만큼 큰 공격을 우리가 해서 니들 대재앙을 맞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좀 때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나눴어요. 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는 전쟁 종식 의사가 있더라. 그런데 나도 있다. 그런데 러시아 니들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라. 응답하라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 휴전하자 일단. 이제 이렇게 중재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 30일 휴전할 의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쟤들이 30일 이야기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휴전하려면 같이 딱 해야지. 우리만 먼저 일단 우리가 적대행위 안 할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우크라이나 적대행위 안 하잖아. 니들도 적대행위 하지 마 30일간. 이건 안 된다. 안 하면 동시에 딱 안 해야지. 우리만 먼저 안 하는 거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의 전반적 활동이 크게 감소했다. 일선 부대에 대응 사격만 허용한다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러시아군이 전승절 주간이죠. 그래서 이 전승절 기념 그러니까 2차 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이니까 여기 시진핑도 오고 9개국 정상이 지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 퍼레이드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적대행위 계속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열받아서 이 붉은 광장에 자폭 드론 대규모로 날려버리면 시진핑도 와 있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간 러시아군이 전반적으로 활동을 크게 감소했다. 그 말은 좀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쟤들이 쏘면 대응 사격만 하지 먼저 사격해서 자극하지는 마라.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 테트키뇨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1 기계화 예단의 작전인데요. 러시아는 217 공수연대를 급파해서 재탈환을 시도 중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 쿠르스크의 격전지였어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이렇게 빡빡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서쪽에 그냥 느닷없이 우크라이나군이 나타나서 친 겁니다.
이게 이제 21 기계회단이고, 그걸 이제 그래서 정착촌 하나를 점령했고,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수연대 하나가 와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점령해 있으면 그게 나중에 휴전 협상할 때 굉장히 큰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자산이 되겠죠. 뭐 이런 거 많이 하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산 무기 구매에 10억 유로를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0억 유로. 우리로 치면 뭐 한 1조 5천억 되겠죠. 포병, 탄약, 드론 구매 예산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품목까지 정해줬고요. 자기네들 예산으로 유럽에서 만들어서 그걸 사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래 걸리고 또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우리가 10억 유로 줄 테니까 니들이 거기서 만들어라. 그러면 더 싸고 빨리 만들겠죠. 그런데 워낙 부패 주소가 높으니까 나중에 회계감사는 철저히 한다. 뭐 이런 단서도 달았고요. 자, 인도는 인도 전투기 격추 등 인도군의 패전 관련한 이 소식을 올려주는 것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뭐 라팔 전투기 세대가 격추되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프랑스 다소사는 라팔 전투기 격추된 거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다소사도 확인했는데 인도는 아직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전투기 격추된 사진 올리고 하면은 가짜 뉴스로 규정해서 언론, SNS 계정 8,000개를 차단하고 폐쇄하고 계속 더 올리면 징역형을 때려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더 힌두가 보도했는데 X, 과거 트위터죠. X 계정 8,000개를 차단했다 라는 건데, 자, 이래서 뭐 저희들이 인도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식들, 그 오신트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하는데 조금 소식을 받아내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언론보다 먼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한 바로 그 인파 전쟁 소식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 접경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 배치하고 전면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지상군 전진 배치가 확인된 지 하루 만에 이들이 인도 영내로 침투를 시도하다가 인도군과 격렬한 교전 끝에 패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움직임을 대규모 지상작전 시작에 앞선 정찰작전으로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현지 시각 5월 8일 심야에 보병부대를 투입해 잠무 일대의 국경선을 넘어왔으며 잠무 국경수비대가 이들을 교전 끝에 격퇴했다고 인도 육군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 23시, 한국 시각으로는 5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핵심 도시인 잠무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삼바에서 발생했는데요. 인도 측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접해 있는 단다르 초소의 화기 지원을 받으며 보병부대를 인도 측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교전은 단 몇 분 만에 끝났는데요. 인도는 파키스탄의 공격을 받은 인도 국경수비대가 즉각 반격했고 침투 병력 중 7명을 사살해 격퇴하고 파키스탄 측 단다르 초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4월 20일 팔감 테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양국군 지상부대의 근거리 교전인데요. 인도 측은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국경을 넘은 부대는 없고 초소 역시 이상이 없다며 인도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교전 직후 양측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 영해 인근 수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8일부터 13일까지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훈련에는 인도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비크란트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접경 수역에서 항모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시작하자 파키스탄 역시 불과 31헬이 떨어진 곳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해상 기동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발표 직후 인도는 인도 최대의 상업 항구인 구자라트주의 문드라 항구를 일시 폐쇄하고 대규모 등화 관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는 항구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라면서도 이곳이 파키스탄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항만에 대한 경계 수준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삼바 교전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바다에서 시작되는 양측의 무력 시위 대치가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의 충돌로 번지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상군끼리의 전투도 벌어졌다. 그걸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확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을 이 전쟁으로서 그걸 덮어버리는 이제 이런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이 잠무 지역이 잠무가 여기 있는데 인구 60만의 인도 도시죠. 여기에서 지금 파키스탄은 이 잠무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는 여기 있는 인구 1,300만의 파키스탄 라호르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런 형상입니다. 잠무에서 남쪽 이 지역 삼바 이 지역에 있는 인도군 초소 GP죠. GP 그걸 공격해 들어갔다. 화력 지원을 파키스탄 GP에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뭐 테러 분자라고 하는데 테러 분자가 아니죠. GP의 음모 사격을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의 주장이고, 자, 그래서 이걸 뭐 그 동영상까지 공개됐어요. 동영상 잠시 보시겠는데 이게 뭐 제 눈에는 이게 어떤 영상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총탄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파키스탄군을 격퇴했고 7명을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제 지상군 전투까지 코앞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드라 항구라고 인도 최대급의 항구가 있는데 상급 항구죠. 군항이 아니고 여기를 폐쇄했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에서 미사일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방공부대, 전자전 부대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등화 관제 훈련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 해군은 이 문드라 항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그 문드라 항의 앞 해역에 훈련 구역을 선포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문드라 항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여기서 미사일 발사 뭐 등의 실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파키스탄은 한술 더 떠서 5개 구역에다가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그중에 5번 구역이 여기하고 31 노티컬 마일, 만 60km밖에 안 되죠. 함교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한 34km 정도가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수평선 딱 너머에 있는 겁니다. 적 함대가. 그런데 여기에 뭘 투입하냐? 바로 이렇게 인도는 인도 국산 항공모함이죠.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 이 항모 전단을 투입한다라는 건데 이 비크란트에는 한 4만 톤 되는 항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그 29K 전투기가 탑재가 되는데 한 10여 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투입하고 해서 무력 시위하겠다라는 건데 파키스탄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현 시점에서 인도 해군의 가장 위협적인 파키스탄 군함은 바로 이 투그릴급 호위함인데 중국의 054 클래스의 호위함입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대한미사일 4발 보이죠? 경사형으로 지금 있는데 이 대한미사일 4발이 뭐냐? CM302라고 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무려 280km 사거리. 우리 한국 해군의 해성 함대한 미사일 해봐야 아음속 뭐 시속 한 900여 킬로에다가 그 사거리 해봐야 뭐 맥시멈 한 18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280km의 초음속 마하 한 2.5 정도 되는 그걸 지금 4발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 뭐 인도군의 이 전력이 알려진 스펙보다 실제 전투에 들어갔을 때 그걸 운용하는 능력이 좀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초음속 미사일 날려보내면 과연 인도 해군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인도의 미그 29K 비크란트에서 출격한 미그 29K가 이 군함을 공격하러 갈 수나 있을까? 여기에 또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상전 아까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근접 포격전이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K9 자주포가 인도에 백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K9 자주포가 동원이 될 테고, 그리고 중국의 중국제 SH-15 자주포가 동원될 테고, 그 중국제와 한국제 자주포들끼리 포격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야, 한국군 같으면 압승을 할 텐데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 K9이, 인도가 이렇게 운용을 못하니까 그 좋은 K9 가져다가 야, 이거 완전 체면 구기는 거 아닌가, K9 수출에 완전 빨간불 들어오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아무튼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